기억이 싹 다 날라갔어.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싸움도 엄청 잘하고 총도 잘 쏘고 엄청난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론적으로 해마를 제거해서 전향적 기억 상실증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기억이 몽땅 날아가더라도 이 운동 능력은 기억과 다른 장소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 일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느 부분의 기억이 쏙 날아갔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판단을 잘못하면 해마를 제거하고 나서 기억을 완전히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기억 상실은 아주 흔히 보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동네 신경외과. 자, 오늘은 제가 진짜 신경외과 의사로서 뇌 전공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기억상실이라는 게 진짜 있느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듣습니다. 기억상실에 대한 얘기가 어디 제일 많이 나오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소재로 많이 발전이 되죠. 자, 그러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기억상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신경외과 의사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영화에서 나오는 기억상실은 사람이 멀쩡하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도 잘하고 깔끔하게 생겼고 심지어 예쁘기까지 하고. 그런데 언제부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누군지 모른다든지 여기 왜 있는지 전혀 모른다든지 내 이름도 모른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럴 수 있느냐? 장기적인 기억이 몽땅 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전반적으로 내가 완전히 망가져서 이것저것 기능이 확 떨어진 경우에 기억력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이라든지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됐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뇌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에 정말 의식 자체가 좀 떨어져서 기억력이 거의 없어지는, 그리고 장애가 생기는 그런 경우는 볼 수 있습니다만 영화에서처럼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기능이 완벽한데 옛날 기억이 통째로 다 날아가서 사고 이후에 새 사람이 됐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기억상실이라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 과정들을 따져보면 기억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단기적인 기억상실은 아주 흔히 보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기능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에 기억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기억과 관련된 영화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메멘토죠. 메멘토라고 하면 또 우리 젊은 분들은 뭔 소리냐, 언제적 영화 얘기하는 거냐. 솔직히 저도 이게 몇 년도 영화인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메멘토 생각하면 막 사고 이후에 새로운 기억을 전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아주 특이한 그런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만큼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메멘토에 나오는 주인공도 보면 그 기억 문제 말고 다른 능력들이 다 아주 좋거든요. 딱 그 기억에 관한 문제만 사라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느냐?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론적으로 저는 못 봤습니다. 자, 메멘토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사고가 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기억 저장을 못하는 그런 환자인데요. 이런 것을 전향적 기억상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전향적 기억상실증이라는 것은 뇌를 다친 이후에 기억 저장을 못하게 되는 현상인데요. 기억을 저장하는 뇌 부위는 해마입니다. 다들 이제 해마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억이라는 게 중요하고 기억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뇌에서 해마라는 곳입니다. 뇌에서 해마가 손상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뇌졸중도 있을 수 있고 뇌 외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알코올성 뇌 손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런 뇌 문제가 딱 그 부분에만 오기는 힘들어요. 다른 모든 기능은 100% 정상인데 거기만 딱 망가진다. 진짜 드물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마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해마를 수술해서 해마를 딱 빼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해마라는 것은 측두 옆 저 깊숙한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마와 관련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 뇌종양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측두엽에서 원인이 돼서 뇌전증이 계속 생기는 경우에는 약으로 치료해서 안 될 경우에 측두엽의 일부를 제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선택적으로 해마와 편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판단을 잘못하면 해마를 제거하고 나서 기억을 완전히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보통 그런 수술을 할 때 이 해마를 제거를 해서 기억에 문제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언어에 문제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 양쪽 해마의 기능을 테스트를 해서 제거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확신이 들 때 제거를 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그렇게 나빠지는 건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모셨던 교수님이 환자 치료를 잘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해마를 제거해서 전향적 기억 상실증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옛날 영화 얘기 하나 더 끄집어내면요,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도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터널 선샤인에서는 특정 기억만 선택적으로 싹 지우는 거였습니다. 연인의 기억 중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골라서 지우는 거였는데요.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해요. 기억의 종류를 구분할 수가 없을 뿐더러 만약에 한다면 어떤 약을 써서 기억을 저장을 못 시키게 해서 그 약이 작용하는 특정 시간에만 기억을 쏙 못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신마취해서 수술하면 수술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나는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렇지만 수술을 하는데 수술 중에 피가 났던 부분 기억만 제거해줘. 피가 안 났을 때는 그냥 냅둬. 이럴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약물이 작용하는 시기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허구다, 이터널 선샤인 거짓말. 또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본 아이덴티티. 이것도 여러 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오래됐어요. 그죠? 기억이 싹 다 날라갔어.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싸움도 엄청 잘하고 총도 잘 쏘고 엄청난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영화도 이런 게 있었죠. 유해진 씨가 나오는 럭키라는 영화였었죠. 본 아이덴티티에서처럼 기억이 몽땅 날아가더라도 이 운동 능력은 기억과 다른 장소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 일입니다. 이론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조 원장이 겪었던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대부분 이제 머리를 부딪히고 나서 외상성 뇌손상 이후에 기억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뇌진탕이 있었을 경우에 기억이 안 난다고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자기가 기억을 못 하는 거니까 크게 두렵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라고 손에 이끌려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멀쩡히 행동하는 그 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순간 기억 못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큰일 났다면서 데리고 오거든요. 특히나 이제 제일 많은 게 애기들, 학생들이 머리 부딪히고 나서 기억 못하면 엄마들이 놀라서 데리고 옵니다. 애 바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버려두면 그 기억이 돌아옵니다. 실제 기억이 저장이 돼 있었다면 기억을 끄집어내는 기능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가 그 능력이 회복이 되면서 기억을 다시 생각해내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가끔 그 기억이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PD님, 그런 스키장에서 있었던 일 잠시 얘기해 줄까요? 스노우보드 타다가 기억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쟤들 또 짰다, PD랑 둘이 짜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거 되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쾅 부딪히면서 기억 저장하는 능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기면서 해마의 그 부분이 기억이 저장이 안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카메라 돌아가고 찍은 줄 알았는데 저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틀 수가 없죠.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영영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되게 두렵거든요. 괜찮다, 이런 이유로 있을 수 있지만 외상성 뇌손상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부터 기억 잘하면 되고 그 부분 싹 덜어내듯이 그 몇 시간만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 앞뒤가 다 기억이 나고 기억 저장이 되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어머니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시키면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돌려보냅니다. 일시적으로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 역행성 기억상실증이라고 하죠. 다친 그 순간 잠시 전의 내용은 기억 못하더라도 그러려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은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뇌 자체에는 이상이 없어요. 뇌 기능은 괜찮아요, 사실. 그런데 심리적인 문제로 너무 불안한 경우에 기억을 못 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기억 상실의 경우에는 주로 제가 치료하지 않고 정신과에 보내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또 그런 아주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좀 지나가고 나면 별 문제 없이 지내시니까 대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좋아요.
결론, 다른 기능들은 모두 다 살아있는데 기억만 쏙 사라졌다, 몽땅 다 날아갔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거의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영화적인 설정이고요. 그런 것 이외에 일시적으로 어느 부분의 기억이 쏙 날아갔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기억 능력 이외에 다른 모든 기능들이 다 잘 살아있다면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저장이 되고 또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떠올리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 건데,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나 외상 같은 문제로 일시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 기억만 날아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말은 영화 속에 나오는 내용들은 상당히 허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영화 속 일이 실제로 병원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 속에서 우리 작가님들이, 시나리오 작가님들이 뇌에 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하신다면 재밌는 영화가 안 나오겠죠. 지금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 많이 만들어내 주시면 저도 재밌게 볼게요. 감사합니다.